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 토탈 솔루션 빌드블록의 방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성입니다. 혜성님, 제가 미국 부동산은 중개인만 2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굳이 2명일 필요가 있나요? 한국의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거래 기간도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부동산이 거래 절차부터 체계까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오늘은 미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실 빌드블록의 리얼 에스테이트 애널리스트 김하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드블록의 리얼 에스테이트 애널리스트 김하영입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기사가 줄줄이 나오면서 미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미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어려움 중 하나는 투자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부동산 투자 매매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어는 구매를 원한다는 오퍼를 넣습니다. 오퍼는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떤 조건으로 사고 싶은지 셀러한테 컨택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오퍼를 받은 셀러는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나 조건들을 다시 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카운터 오퍼라고 합니다. 오퍼와 카운터 오퍼를 통해 바이어와 셀러가 동의를 하면 그 후에 아래 보이는 RPA라는 서류에 매매 금액, 에스크로 기간, 계약금, 융자 조건, 매매 비용 부담 비율 등을 기재한 뒤 바이어의 구입 자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셀러 측에 제출합니다. 바이어와 셀러의 조건이 협의되면 다음 단계 에스크로를 여는데요. 에스크로는 제3자인 중개회사입니다. 미국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계약 이행을 확인한 후 대금과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면 바이어는 계약금을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고 셀러는 바이어에게 집의 상태를 알려주고 각종 사항을 공개하는 디스클로저 서류를 보냅니다. 이 서류에는 주택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언제 수리했거나 변경했는지, 심지어는 페인트를 언제 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야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게 되는 한국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죠. 또한 미국 부동산 거래에는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인스펙션이라는 집 상태 점검하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인스펙터와 함께 내 외부를 점검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집 수리와 가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 거래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바이어는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처음에 집을 본 상태와 동일한지 집 점검 후 수리에 대한 요청을 셀러가 받아들였는데 그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점검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부동산 구매 대출을 받았다면 에스크로 과정 중간에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 과정이 전문 감정사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은행이 대출자의 크레딧 스코어를 확인하는 것처럼 주택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부적합한 주택에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절차와 더불어 미국 부동산 거래의 두 번째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래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에스크로가 끝나기 2-3일 전에 은행에서 대출 서류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면 바이어는 노터리와 약속을 잡고 노터리 방문 시 그 앞에서 대출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론 다큐먼트 사인이라는 단계로 실질적인 매매 계약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대출 서류가 에스크로 회사와 은행 측에 전달되면 은행에서는 대출 금액을 에스크로 회사에 송금합니다. 에스크로 회사는 계약 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리하여 비용 정산 서류를 만들어 바이어와 셀러에게 서명을 받고 전달합니다. 이때 바이어도 대출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에 따른 비용을 에스크로 회사로 송금합니다. 마지막은 에스크로 클로징 단계입니다. 모든 서류가 확인되고 대출 금액과 바이어의 자금이 에스크로 회사로 입금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이 자금을 다시 셀러에게 송금합니다. 에스크로 클로징 후에는 카운티 리코더스 오피스에서 등기가 되고 그 후에 바이어는 집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만 보면 한국에 비해서 부동산 매매 절차가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매매 기간도 다소 길지만 분명한 것은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매매 종료 후 분쟁 소지도 작다는 점입니다. 또한 빌드블록을 통해 투자를 하신다면 부동산의 소유권도 고객님 명의의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거래 과정, 복잡한 만큼 에스크로, 인스펙션 등 보증 절차가 있어 부동산 사기 위험이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이 길고 복잡한 만큼 중간에 딜이 깨질 확률도 높으며 요즘처럼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워낙 주마다 특색이 다르다 보니 주마다 절차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50개의 주 모두 각기 다른 부동산 거래 방식이 있으니 비용도 상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부동산 거래 시 에스크로 회사가 반드시 끼어야 하며 뉴욕주의 경우 셀러와 바이어의 변호사가 주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용도 많이 상이할까요? 아무래도 매물이 위치한 카운티 그리고 주마다 비용이 상이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서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정확한 수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소유권에 대한 보험 비용이 가장 높은데요. 소유권 조사비, 소유권 보험료 외에도 등기비, 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세와 거래세 그리고 관례적으로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 말고도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판매가의 약 5%에서 6%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거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 과정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내 명의의 LLC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네요. 그럼 다음 편에는 부동산 투자 유형과 구매 후 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